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언제부턴가 K-팝, K-드라마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덩달아 그 우리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옷, 한복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한복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은은한 빛깔의 고운 한복을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한복은 사랑입니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한복을 네네. 저도 오늘 선생님 덕분에 직접 입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 좀 잘 어울리나요? 어떠세요, 아나운서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 한복을 이렇게 고우신 아나운서님께서 입어주시니까 제 한복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 또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 네네. 한복은 사랑입니다라는 조금 좀 특별한 모토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런 의미를 담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복을 시작하면서 어디선가 은연중에 이제 우리 한복을 사실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한복은 사랑입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왔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도 의복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입는 한복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 한복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 한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복은 사랑입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그리고 네네. 선생님이 입고 오신 한복이나 제 한복을 봤다시피 이게 전통적인 우리 네네. 한복에다가 또 현대적인 디자인이 함께 가미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네네네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한복은 사랑입니다라는 그 모토 안에 녹아 있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끔. 저는 조금 이제 전통 한복도 좋지만 전통 한복에서 형태는 전통 한복을 가지고 오지만 약간 입기 편할 수 있는 그 한복도 옷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요즘 한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예. 각기 그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서 우리 한복이 또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조은아 디자이너 선생님만의 이 한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구하는 방향이라면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의 원형은 사실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간직은 하되 현대적인 발걸음으로 한두 발 정도 더 앞으로 나가서서 입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만의 그 좋아하시는 뭐 우리 한복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수도 들어가 있고 문양도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만의 이렇게 좋아하시는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꽃을 사실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사실 제가 꽃꽂이도 좀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복에는 이제 한복을 만들 때 현대적인 활용이라는 걸로 봤을 때도 패턴이라든가 문양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나선다고 생각하면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한복에는 사실은 그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 있죠. 모란꽃이나 사군자, 사군자 이제 매난국죽이죠. 사군자나 뭐 매화나 거기에 또 뭐 1월 오봉도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전통의 문양들을 한복에 좀 녹여서 같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아한 느낌도 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일 거예요. 저도 여기에 보면은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그것도 이제 목단을 갖다가 모티브 삼아서 약간 입체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근데 목단하고 이제 위에는 나비 문양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너무 색깔이 화려하고 고운데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문양뿐만 아니라 그 서양의 미술 작품도 이렇게 접목해서 또 만드신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2018년, 19년도에 이제 파리에 이제 쇼가 있어서 사실은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고흐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고흐 작품을 보고 또 우연찮게 제주도 아르떼 뮤지엄 가서 이제 고흐 작품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것을 동서양의 만남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한복의 세계화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복을 갖다가 그 고흐의 해바라기 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밤에 카페를 사실은 한복에 접목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 괜찮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의외로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복이 우리 한국의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명작이 녹아들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외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는 또 이렇게 전통적인 한복 외에도 웨딩 한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복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통 한복으로 웨딩드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는 걸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한복에다가 서양의 전유물만 여겨지는 그런 레이스를 사실은 접목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레이스를 접목을 하다 보니까 웨딩드레스의 그 샤방함, 보통 샤방샤방하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오방색으로 많이 접목을 해서 한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방색 한복을 빼고 약간의 드레시한 느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즘에 이제 웨딩 느낌으로 약간 파스텔 느낌으로 디자인을 또 조금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사람들 반응들이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한복과 웨딩드레스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우리 한복하면은 또 이렇게 품격 있는 고급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복 웨딩 한복 드레스를 입고 또 찍은 신혼부부가 선생님께 또 특별한 선물도 했었다면서요?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웨딩 한복을 자기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장에다 DP를 해놨었잖아요. DP한 거를 보고 저거를 꼭 입고 싶다고 해서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웨딩 한복을 입고 이제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 웨딩 한복 사진에다가 자기들이 결혼 후 1년 만에 글자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선물이었었다고. 근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원래 선생님은 한복을 좀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식용과를 나와서 영양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양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꽃꽂이를 조금 한 7,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 강사로도 사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형님이 한복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한복 매장을 운영하셔서 가끔가다 이제 꽃꽂이도 좀 해드렸었고 바쁘다고 하시면은 이제 또 가서 조금 도와도 드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형님이 자네는 한복 색감이 참 좋으니까 한복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제가 무슨 한복을 해요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한복 색감이라든가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지는 케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한복 좀 배우다가 또 서울 가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배운다고 이제 하다가 그리고 결론은 이제 15년 전에 충남 아산에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이제 한복집을 오픈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15년 전에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한복집 오픈을 했을 때 호기롭게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반응들은 사실은 참 좋았었어요. 그랬군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잘한다 주위에서 칭찬을 하고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쪽 한복 일을 하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복을 하려고 이렇게 돌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연배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가정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가정시간이 있어서 뭐 액자에다 술을 놓는다거나 가리개에다 술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가끔 가다가 6폭 병풍에다가 술을 놓는다거나. 우와. 근데 제가 하는 병풍이 한 40, 가로 한 45cm, 세로 한 70cm 정도 되는 그 생활 소품을 담은 그런 병풍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병풍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걸 아빠 회갑 때 사실은 저 때는 그때는 아빠 회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던 부분이라서 아빠 회갑 때 병풍으로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꽃꽂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복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병풍수는 한복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꽃꽂이는 한복의 색감이라든가 네. 어떤 문양을 갖다가 내가 찾아가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돌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명처럼 이끌려서 한복을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복 패션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네. 선생님께서도 그러면은 한복 패션쇼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천안에서 K컬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K 한복 패션쇼로 이제 패션쇼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맞게 전통 한복하고 그다음에 한글을 모티브로 된 한복 디자인을 좀 선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독립기념관이라는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무궁화 한복하고 태극기 한복 네. 그리고 독도를 이미지를 삼아가지고 했던 한복들을 선보였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전통 한복 개발 디자이너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제가 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전체 5명 모집을 하는 부분 중에 이제 제가 한 명 된 거거든요. 근데 4명 선생님이 다들 서울에서 다들 쟁쟁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이름도 알려진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하는 디자이너인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었고요. 네. 그 전통 한복 의뢰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했냐면 인사동하고 창경궁 통명전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가보물인 창경원 통명전에서 전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큰 디자이너로서 가장 그 영예로울 때가 아닐까 싶은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껴주고 또 나라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디자이너로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계신데 그만큼 또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서도 패션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8년하고 19년도에 파리에서 쇼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단독 쇼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쇼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패션쇼를 하고 화보 촬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패션쇼 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제가 웨딩 한복을 입혔었어요. 네. 근데 약 흑인의 진짜 미모의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어떻게 계속 인연이 돼서 그 친구는 지금 저를 한국 엄마라고 사실은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한국으로 놀러 와서 창경궁도 가보고 네. 광화문도 가보고 인사동도 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복 디자이너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참 이 선생님의 활동에 비해서 우리 한복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지만 실상에서 우리가 한복을 많이 입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본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사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이지만 결국 우리가 입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입어주질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옷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고요. 불과 이제 며칠 전에는 미얀마 신랑 신부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 결혼 한복 때 우리 옷 한복을 입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한복을 입을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쁘잖아요. 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조금 멍했었거든요. 요즘에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들이 패백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복을 입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혼주 엄마들도 한복이 아니라 그냥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는 엄마들도 사실은 조금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거를 우리가 입어주지 않으면 이거 어느 누구도 입어주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복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옷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굵고 예쁜 한복을 좀 많이 입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은아 디자이너처럼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한복을 널리 선보여 주시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K컬처 박람회에서 이제 패션쇼를 개최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또 5월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패션쇼가 이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 내에서 이제 패션쇼가 열리는데요. 그때 정말 우리 한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누가 봐도 이쁘고 아름답고 소장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복이 그냥 한복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서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제부턴가 한복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로 여기기보다는 약간은 좀 거추장스러운 옷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옷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복이 역사 박물관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자주 꺼내 입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